안녕하세요. 오늘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은 어떤 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단원인데 기업별 인재상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러면 왜 기업별 인재상을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이 알고 싶겠죠.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려고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고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별 인재상을 먼저 보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직업 기초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기업별 인재상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개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관심이 많은 네 개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돼 있죠. 공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고 싶어 할 텐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도전, 혁신, 존중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을 볼까요? 도전이란 비상을 위해 드넓은 활주로를 힘차게 달리는 도전의식을 가진 사람 이런 거고요. 자, 혁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 저 너머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꿈을 가진 사람 이런 거고요. 존중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등 공기업의 사명을 갖고 회사와 고객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이죠. 즉 도전하는 사람, 혁신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은 공기업 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가지를 원합니다. 전문인, 소통인, 혁신인, 윤리인. 그럼 전문인은 뭔가 볼까요? 전문인이란 전문성을 가지고 학습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 시야를 가진 인재, 그리고 의료 서비스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학습하는 인재, 전문 지식과 노하우로 국가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끊임없이 높이는 인재, 이런 게 전문인이라는 얘기죠. 다음에 소통인입니다. 소통인, 협동심,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재인데 국민과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인재, 그리고 조직 내 외부에서 상하, 좌우 열린 소통을 하는 인재 이런 겁니다. 그리고 혁신인인데 창의성, 통합적 사고, 실행력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신속한 실행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그리고 의료제도 발전을 위하여 고정관념을 버리고 더 나은 가치를 창조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린입니다. 윤린이란 공감 능력, 청렴성, 공정성을 갖춘 인재를 뜻하는 것이죠.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업무를 수행하는 인재, 엄격한 윤리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인재. 위에 있는 공항공사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회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세 번째 회사는 삼성입니다. 삼성인데 이것은 일반 사기업체죠. 이 삼성에서 원하는 인재는 이런 겁니다. 몰입, 창조, 소통의 가치 창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열정과 몰입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그리고 학습과 창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인재.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은 저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도 요즘 관심이 많죠. 카카오는 특이합니다. 공개, 공유, 신뢰, 충돌, 헌신 등 카카오가 일하는 방식과 부합하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재미있죠? 공개하고 공유하고 충돌하고 헌신하고 신뢰하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회사마다 전부 찾는 인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70% 정도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기업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죠. 특히 신입사원을 뽑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능력은 뭘까? 라고 정의된 게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은 ncs.go.kr 라는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NCS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취업 준비생활비 눌러보면 여기에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직업 기초 능력 바로 가기를 눌러보면 화면이 뜨는데요. 이게 10가지가 하나 그리고 10가지에 대해서 구조보기가 이렇게 눌러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가 나와 있고요. 학습자용 파일도 있고요. 교수자용 파일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학습자용 파일 여러분 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죠. 네, 지금 10개에 대해서 전부 다 학습자용 워크북과 교수자용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란 무엇이고 뭐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하다가는 날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구조 보기에 나오는 상세한 설명들입니다. 이 설명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의사소통 능력이죠. 기업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없으면 절대 뽑을 수 없습니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그러면 의사소통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원하냐 하면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경청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외국어 기초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럼 문서 이해 능력은 어떤 것이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거가 구체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냐면 문서 정보를 확인하고 획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서 정보를 이해하고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문서 정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문서 정보를 획득하고 확인하고 획득한다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업무 매뉴얼을 읽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업무 지시서를 읽고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약서를 읽고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 신문을 읽고 시장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문서 정보 확인 및 획득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문서 정보 이해 및 수집은 이런 거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통의 것과 다른 것들을 과연 분류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문서 정보 평가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 내 조직에 이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능력을 개발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자제품이나 카메라, 휴대폰에 매뉴얼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 그 매뉴얼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이런 것에 약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약품 설명서를 읽고 따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을 읽지 못하거나 안 읽거나 또는 읽었어도 이해를 못하거나, 왜냐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 문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회사에 입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습 방법은 신문을 읽고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팩트가 체크된 진짜 기사인지 아니면 팩트 체크 없이 누군가가 내질러 버린 그런 그 안 좋은 기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서 이해 능력 하나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서 작성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문서 작성 능력은 뭐냐 하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교재에 12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부터 128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문서 작성 능력을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가 뜻한 바를 글로 나타내는 능력,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려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작성 문서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걸 조직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하는 정보를 위해 정보가 진실한지 확인하고 표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목적과 상황에 맞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무자용 보고서인지 경영자용 보고서인지 시장 관련자용 보고서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따로따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성한 문서를 교정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서의 오타나 문법의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문서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과연 평상시에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서술형 레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자주 해보십시오. 그리고 신문의 사설을 읽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신문의 사설을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따라서. 옛날 같은 경우는 글을 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타이핑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길이의 댓글 달기도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냥 이모티콘에 스마일 하나, 불쾌한 표정 하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될 수 있도록 댓글을 달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연습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라디오를 잘 듣지 않죠, 여러분은.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콩 게시판이나 뭐 레인보우나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습니다. 라디오 어플들이. 그것을 가지고 라디오를 듣다가 실시간으로 글을 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념품도 받고 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서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문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경청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청 능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죠. 자,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은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를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고요.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에 대한 반응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 듣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이 잘 보이도록 조치를 하고 다니는가, 귀가 잘 들리도록 조치를 하고 다니는가,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이게 눈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근데 안경을 잘 안 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으면서도. 그런 정보를 많이 놓치겠죠. 그래서 안경을 잘 끼고, 도수에 맞는 안경을 끼고 눈이 잘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가 잘 들리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청기인데요. 보청기 말고 또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귀에서 이어폰을 제거하는 겁니다. 네, 이어폰을 안 끼고 다니는 거죠. 안 끼고. 지금 음성정보와 매체정보 듣기에 대해 설명했고요. 다음에 음성정보와 매체정보 내용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이 하는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아듣고 있는지, 그리고 라디오나 TV, 유튜브 등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보고 들으면서 핵심을 잘 찾아내는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잠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핵심을 잘 찾아내는지, 이런 것들은요 한 줄 요약 연습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토론이나 대화에서 상대방의 핵심에 맞춰서 내가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음성 정보와 매체 정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속한 조직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과연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연습해야 될까? 친구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십시오. 토론을. 그리고 토론 방송을 시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 사설을 읽으십시오. 요즘 신문을 뭐 돈 내고 보지 않아도 되죠. 그냥 인터넷을 뒤져가지고서 사설을 찾아서 읽으시면 얼마든지 도움이 될 겁니다. 표현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나타내는 능력이죠. 말로. 자, 말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자,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정보를 조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느냐, 대화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목적과 상황에 맞는 정보 조직이란 뭐냐면 육하 원칙에 맞게 구두 보고를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프레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고, 없다면 친구들끼리라도 모여서 프레젠테이션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자주 있을 텐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전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용 전개와 용어 선택을 적절하게 병행할 수 있어야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게 지금 기업체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자한테 그냥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 조직원들한테 설명하는 건지에 따라서 용어 선택이 달라질 것이고 내용 전개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대화에 대한 피드백과 평가인데, 의사전달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평가를 해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연습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토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자꾸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 역할을 맡아보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될 것이고요. 또 발표자가 되어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연습이 될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의 다섯 번째,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것은 외국어로 듣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잘 활용하기, 이런 거죠. 뭐 외국어 듣기가 너무 쉬운데 외국어 대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활용한다는 얘기는 나의 의견을 외국어로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은 사실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것들은 보편적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언어죠, 언어. 말을 할 수 있느냐, 언어 구사력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연습 방법을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은 아마도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회화 학원에
다닐 겁니다. 필요하다면 다녀야 됩니다. 저는 8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도 영어 회화학원을 다녔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는 외국에서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 여러분 학교에서 주어지는 게 아마 교환 학생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외국인 친구 사귀기도 있죠. 지금 학교에 뭐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럼 그 친구들하고 일부러 좀 친구가 돼서 서로 언어를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외국어 매뉴얼을 보는 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매뉴얼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기회가 많아지죠. 다음에 아마 외국어로 SNS를 할 수도 있죠. SNS가 한국 사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해도 좋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서 문서 이해 능력이 필요하고 문서 작성 능력이 필요하고 경청 능력, 의사표현 능력, 기초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동영상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nc.go.kr에 보면 여기에 직업 기초 능력을 찾아보면 쭉 해서 15개 정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야,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다 무료고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날짜가 좀 오래됐다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소통 능력은 해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루는데요. 먼저 팀워크 능력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죠. 왜냐하면 조직은 혼자 일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인데 학력도 다르죠. 배운 것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 능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업무를 공유하고 팀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누가 시키기 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을 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를 공유하는 거죠. 업무를 공유하는 것은 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이 알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인데 자신의 할 일을 책임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해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정해진 시간에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으면 내가 다 완수를 했어도 그 일은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로스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연습이 될까? 프로젝트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뭐 과제 프로젝트를 해보든가 아니면 창업 프로젝트를 해보든가 동아리 활동을 해보든가 하여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동시에 일을 시작해서 동시에 일을 끝내는 이런 일들을 해보면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리더십 능력이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인데 이런 것들은 동기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논리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감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동기화 시킨다는 건 뭐냐? 참여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 다음에 논리적인 의견 표현이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또는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을 갖게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리더십이죠. 다음 이제 책임감, 신뢰감 구축입니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있는가.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약속을 지키는 걸까요? 일단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 시간까지 해줘야 되고 만약 그 시간까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확인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늦어지게 될 것 같다라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조율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시간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퀄리티를 지키는 겁니다. 기대하는 수준이 있을 텐데 그 기대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어야 여러분이 인정받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연습 방법인데요. 동아리 회장을 해보거나 과대표, 그 다음에 팀플 리더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은 저런 리더십을 연습하게 될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이 갈등 관리 능력이다. 갈등 관리 능력이란 뭐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원만히 조절하는 능력, 이게 갈등 관리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런 걸 잘하려면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격이나 감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격에 대한 공부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요. 이것은 타인의 약점을 커버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결과에 대해 말해주거나 나의 결과에 대해 지도를 받으려고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연습하는 방법은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상 능력입니다. 협상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능력. 세 방법으로 뭐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협상 가능한 실질적인 목표 추구하고, 최선의 타협 방법을 찾고, 이런 게 협상이죠. 그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듣기 싫은 의견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협상 가능한 실질적인 목표를 구축한다는 것은 상대편도 수긍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나한테만 이익이 아니라 상대편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 최선의 타협 방법이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 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동아리 회장이나 과대표나 팀플 리더를 해보고, 또 갈등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 설명할게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객의 불만이나 욕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매너 있고 신뢰감 있는 대화법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객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고객 불만 및 욕구 이해는 불만 고객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죠. 고객이 와가지고서 큰 소리 치면서 막 뭐라고 할 텐데 과연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풀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매너 있고 신뢰감 있는 대화법은 평상시에 나는 기분 좋은 대화 상대로 인정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상대편이 나를 기분 좋은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지, 보통의 경우에. 그렇죠? 다음에 해결책 제공은 논리적이거나 감성적으로 불만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연습 방법으로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보는 걸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형제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될 것이고요. 또 집에 갈등 관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근데 혼자서 그냥 혼자 생활하는 데 익숙해 있고 뭐 특별히 프라블럼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은 이런 속에 빠질 확률이 별로 없죠. 그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어떤 그 갈등 관계에 좀 깊이 개입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 동영상도 ncs.go.kr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수리 능력입니다. 수리 능력. 이과생들은 뭐 수리를 잘하고 문과생들은 수리를 못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게 지금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아니면 예체능계 쪽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또는 남의 생각을 읽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도표라는 걸 쓸 것이고 숫자라는 걸 쓸 겁니다.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사칙 연산과 계산을 하는 능력이죠. 이거 너무 쉽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구체적으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과제 해결을 위한 연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연산 방법에 따라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연산 결과와 방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연습 방법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기초의 능력이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초 수준의 백분율이나 평균, 확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제 해결을 위한 통계 기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 기법에 따라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고 통계 결과와 기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인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도표, 즉 그림이나 표나 그래프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를 과연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표에서 제시된 정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한 정보를 업무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막대 그래프인지 꺾은선 그래프인지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래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그래프 스타일을 자유롭게 만들어낼 줄 알고 해석할 줄 알면은 이 부분은 충분히 해석이 능력이 확보가 될 겁니다. 다음에 도표 작성 능력인데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뜻한 바를 말로 또는 표로 나타내는 능력이죠. 예, 도표를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도표를 이용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제시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관련 동영상은 있고요. 그다음에 연습 방법인데 통계학을 좀 배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통계학 개론 정도, 통계학 원론 이 정도는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문 경제란을 읽는 거죠. 예, 신문의 경제란을 읽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도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논문 같은 것을 보는 걸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될 텐데 문과생들은 논문을 잘 안 읽죠. 이과생들 중에서도 대학원생 정도 돼야 논문을 읽고 다른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학부생들은 안 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은 학기 중에 통계학을 배울 수 있다면 통계학 원론 정도 배우면 좋겠고요. 신문경제라는 계속 좀 지속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좀 규격화된 보고서들도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보 능력입니다. 정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인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조직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이론을 알아야 되겠고 인터넷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고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업무에 따라 다르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아래 한글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익히고 대학교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에도 반드시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인데요.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정보를 업무 수행에 적절하도록 조직하고 조직된 정보를 관리하며 업무 수행에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좀 복잡하죠?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관리, 정보 활용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관련 동영상은 보면 되고요. 저런 걸 잘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걸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자주 해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ThinkWise는 처음 들어보실 텐데 ThinkWise는 마인드 매핑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걸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안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한테 3개월 무료 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언택트 업무 환경에서도 일해보는 겁니다. 이러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제가 쓰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에벌렉, 이게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이고요. 줌, 그러니까 복수 여러 명이서 미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미팅 프로그램. 스카이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동영상 수업에 참여하면서 교수님마다 쓰는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여하면서 익히면은 좋겠습니다. 수업이 길어지니까 좀 심하죠. 여러분한테 그냥 눈 좀 시원하시라고 시원하고 사진을 하나 띄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살구나무일 겁니다. 이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사고력. 사고력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뜻하는 거죠. 이것은 창의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사고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것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문제 처리 능력은 어떤 거냐면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능력인데 회사에서 늘상 하는 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문서를 인식하고 선택하고 대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평가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동영상도 NCS에 있습니다. 자, 그럼 평상시 어떻게 저런 걸 연습해야 되냐?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리더가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과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 기술 능력인데요. 기술 이해 능력, 선택 능력, 적용 능력입니다. 기술 이해 능력은 어떤 것이냐? 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공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해서 문과생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비이공계 학생들도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기술이 우리 회사에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그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고 기술 활용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활용 가능한 자원이나 여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술 수행 능력인데요. 도구나 장치를 포함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최적의 기술을 선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적용 능력인데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업무 수행에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효과적인 활용, 기술 적용 결과 평가, 기술 유지와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렵죠. 특히 문과생들은 이게 참 기술을 알아야 되나. 평상시 연습은 이런 거죠. 그냥 간단합니다. 전자신문을요. 하루에 10분 정도씩만 읽으면 됩니다. 전자신문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냐면요. 그냥 찾으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들어갈게요. news.com ET뉴스입니다. 전자신문. 나오죠?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많이 본 기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장 메인으로 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1년, 2년, 3년, 4년 계속 읽어가게 되면 여러분을 기술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경계로 그런 것들을 학습을 했었고요. 저는 회사 들어가기 전에 전자신문 구독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돈 안 주고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전자신문을 꼭 읽어보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자기계발 능력인데요. 회사에서 자기계발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개발을 시켜줘야 돼. 그건 지금 회사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려면 자아인식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력개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자아인식 능력이란 자신의 흥미나 적성,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고요. 다음에 자기관리 능력은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인데, 구체적으로 개인의 목표를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관리 규칙의 주도적인 실천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개발 능력인데요.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동기를 갖고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무엇을 해라라고 지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자를 겁니다. 삶과 직업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경력 전략의 개발 및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관련된 동영상은 ncs.go.kr에 있고요. 다행히 여러분이 선택한 이 수업은 저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주시면 저런 것들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네 가지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일단 국제 감각을 설명할게요. 주어진 업무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능력인데, 국제적인 동향을 이해하고 국제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국제적 상황 변화에 대처를 하고, 이런 거죠. 유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 글로벌하게 이런 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음에 조직체제 이해력이 있는데,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조직의 체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의 구조를 이해하고요.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파악하고 조직 간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신입사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해보거나, 아니면 과대표를 해보거나, 아니면 학생장을 해보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게 되면 이런 역학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경영 이해 능력인데요. 사업이나 조직의 경영에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조직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래야지 나도 거기 맞춰 가겠죠. 다음에 조직의 방향성을 바로잡기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경영 조정인데,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조직의 업무를 이해하는 능력,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업무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되고, 업무 수행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회사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연습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기업체의 생리를 알려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투자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식이 널뛰기로 하고 있을 때 들어가서 과연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또는 그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몸으로 겪어봐야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한 주를 사도 됩니다. 1,000원짜리를 사도 되고요. 2,000원짜리를 사도 되고, 한 사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업을 이해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산업 분석하기가 있죠. 우리 수업 시간 할 겁니다. 다음에 기업 분석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워크체인에 대한 이해도 우리 수업 시간 했죠. 2교시 때. 워크체인 싱킹 이해 아직 안 하는데 뒤쪽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인턴 생활 해보기. 이제 3학년, 4학년 되면 이런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텐데, 인턴 생활을 해보면 조직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영학 원론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나랑 관계없는 과목이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경영학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그냥 쉬운 경야가 올라온 책을 한 권만 아무거나 사십시오. 중고책이라도 좋습니다. 옛날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은 경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회계학을 공부하는 거죠. 회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모든 경영의 결과물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는 회계학을 기본적으로 다 배우게 돼 있죠. 예, 아마 회계 원리 정도로 배울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업에 들어갈 때 유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음, 조직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원관리 능력이죠. 이건 쉽습니다. 시간, 예산, 물적 자원관리, 인적 자원관리 이런 거죠. 시간 관리 능력은 어떤 거냐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또 이용 가능한 시간 자원을 최대한 수집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활당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또 타겟에 요청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시간 자원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간 자원을 할당해서 몇 시간 내에 또는 며칠 내에 어떻게 끝을 내겠다.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관리 능력이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최대한 수집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인하고 예산을 할당하고 하는 것이죠. 이제 물적 자원 능력인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료나 시설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재료나 시설 자원을 최대한 수집해서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걸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물적 자원 확인, 그 다음에 물적 자원 할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능력인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인적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이죠. 자, 인적 자원 확인과 할당 이렇게 있는데 좀 어려워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한테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거고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능력이고 물적 자원 관리는 자원에 관련된 배분된 것들이죠. 인적 자원은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기 동영상 NCS에 들어가시면 되고 연습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인턴으로 근무해서 그런 것들을 할당 받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여러분이 창업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창업이 힘들다면 그냥 장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끝으로 직업 윤리에 대해 설명할게요. 근로윤리, 공동체윤리 이런 건데 예, 근로윤리란 업무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근면성이죠. 이거 근면성, 정직성, 성실성인데 이거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면성이란 맡겨진 일을 완수하려고 시간과 힘을 쏟는 것이고요. 정직성이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그리고 고든 특성을 얘기하고 성실성이란 정성스럽고 진실된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 윤리인데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 있고 규칙을 준수하며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봉사정신, 책임식, 준법성, 직장인인데 봉사정신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려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입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자원봉사를 하고요. 간호사도 자원봉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마스크도 하고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책임의식입니다.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하게 여기는 의식이고요. 준법성은 법률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성질을 뜻합니다. 직장 예절은 사람들한테 무리하지 않게 기분 좋게 대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관련 동영상이 이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세상을 똑바로 사는 방법밖에 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회인가요? 기초 능력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수리 능력, 정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기술 능력, 자기개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자원관리 능력, 직업 윤리 이런 건데 대부분 대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면 이 중에서 대부분은 해결되고요. 제일 어려운 게 기술 능력, 자기개발 능력 이런 거일 텐데 자기개발 능력은 우리 진로 탐색과 직무 능력 향상 이 과목을 열심히 참여하시면 되고 기술 능력은 매일 etnews.com 거기에서 전자신문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를 거예요. 하지만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은 그것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현대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과제는 자신의 부족한 직업 기준력을 파악하고 졸업 전까지 능력 향상 과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상세 설명은 이런 거죠. 교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123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각 칸마다 점수를 매겨봅니다. 그러면 점수 나온 결과에 대해서 10개 카테고리가 나오죠. 그것을 평균을 내보고 129페이지에 다이어그램이 있죠. 거기에 표시를 해봅니다. 그리고 4점 미만의 항목에 대해서는 130페이지에 어떻게 그것을 제출할 작성건지 그런 것들을 따로 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9페이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학 생활하면서 향상시켜 나가겠다. 수리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것으로 4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